제1화 해방 그리고 혼돈.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36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해방된 조선에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땅을 이끌 것인지 아무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38도선과 미군적. 1945년 9월 한반도에 두 개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그들은 38도 선을 경계로 이 땅을 나눴습니다. 북이 38도, 지도 위에 한 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그어졌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 38도 선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한 농부는 자신의 논이 선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땅인데 왜 못 가게 합니까? 미군 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한 가족이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와 형은 북쪽에, 어머니와 동생은 남쪽에. 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9월 8일 인천항에 미군이 상륙했습니다.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The only government in Joseon is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조선의 유일한 정부는 미군정이다 라는 말에 조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해방되었는데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경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치안을 유지한다며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왜 그대로 둡니까? 친일파를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군정은 답했습니다.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2부 세 사람의 귀환. 혼란 속에서 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1945년 10월 16일 첫 번째 사람. 이승만. 70세, 40년을 미국에서 보낸 독립운동가. 미군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명확했습니다. 공산주의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11월 23일 두 번째 사람. 김구. 68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충칭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환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뭐 했어? 일본은 미국이 이긴 거 아니오? 미군정은 선언했습니다. The provisional government cannot be recognized. You have returned only as private citizens.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개인 자격으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김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25년을 버텼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여운형. 그는 해방 직후부터 조선에 있었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모두 함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중도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좌파는 그를 우파라 했고 우파는 그를 좌파라 했습니다. 3부 신탁통치 파동. 1945년 12월 27일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 5년간 신탁통치 결정. 조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일본 36년도 모자라서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승만과 김구가 외쳤습니다. 수십만 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좌파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좌파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소련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좌파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탁 통치는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찬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 반대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찬성한다고? 우파는 공격했습니다. 저것 봐라! 좌파는 소련의 앞잡이다! 좌파는 반박했습니다. 우파야말로 미국의 앞잡이 아니냐? 조선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거리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신탁 통치 반대! 신탁 통치 찬성! 빨갱이 나가! 친일파 나가! 곤봉이 휘둘러졌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사부. 영수의 형. 그 겨울 영순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수의 형이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빨간 완장을 차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게 좌파 아니냐? 좌파가 아니라 민주주의예요. 빨간 완장을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조용히만 사셨죠.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탁통치 찬성 시위가 있던 날 밤, 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 아들이 좌익 활동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형은 석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영수가 물었습니다. 형, 거기서 뭐 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고문. 일본 순사들이 하던 그 고문을 이제 조선 경찰들이 해. 오부. 혼돈의 심화. 1946년 봄, 조선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주의 땅을 빼앗아 농민에게 나눠줬습니다. 지주들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산당이 내 땅을 빼앗았어. 남쪽으로 피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승만과 김구가 갈라섰습니다. 이승만은 주장했습니다.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소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구는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통일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남북이 따로 정부를 세우면 영원히 갈라집니다.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테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익 청년이 좌익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좌익 청년이 우익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1946년 10월 대구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식량 배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폭동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발포했습니다. 3주 동안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1947년 7월 19일 서울 해화동에서 여운형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를 지키려 했던 사람. 그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중도는 없구나. 좌파 아니면 우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1947년 조선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38도선이 그어졌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갈라졌습니다. 테러와 암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나라를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구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를 원하거든. 어떤 이는 공산주의 나라를, 어떤 이는 자유주의 나라를, 그 둘은 함께 할 수 없어. 함께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서로가. 1947년 가을 조선의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엔은 결정했습니다.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하지만 소련은 북한에서의 선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이 다가왔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통일정부를 위해 기다릴 것인가? 조선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화 예고. 1948년 유엔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했습니다.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한다. 김구가 외쳤습니다. 단독 정부는 안 됩니다. 민족이 영원히 갈라집니다. 이승만이 답했습니다. 이미 38선이 그어졌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첫 번째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화 예고 제2화 5.10 총선거.
그리고 두 개의 정부.